헬로 선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수원피플 다이어리 수다 사례는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합격 학생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를 꿈꾸는 우리 2기, 3기 수원피플들 오늘 영상 함께 보시면서 자신이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특히나 경영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합격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자, 고려대학교고요. 경영대학. 이 친구는 고교 추천 1 전형입니다. 사실 이 고교 추천 1 전형은요.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수시 입시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때는 전형 이름 자체가 학교 추천 전형으로 조금 변경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과 전형으로 진행됐던 것은 뭐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은요, 경기도 학생이고요. 생기부 장수를 또 우리 친구들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이 친구는 28쪽이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요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원서 쓸 때 참고하시라고,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자료의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28장이니까요. 아마 그 행정실에서 떼는 걸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특징은 일단은 일반 고등학교인데 표준 편차가 15에서 20 정도니까 제가 계속 앞선 영상들에서 표준 편차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다 꾸준히 따라오시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 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전형은 어차피 계산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니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진로 선택 이제 학년별로 진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친구는 사실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진로가 3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경영인, 경영 컨설턴트로 3학년 때는 바뀌어서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었고, 출결을 보시면 3년 내내 개근을 해서 일단은 성실하다는 거 드러나죠. 제가 2기, 3기 수원피플들한테 계속 이 수원피플 다이어리 하면서 강조드리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물론 어쩌다가 무단지각 한번 좀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질병 결석 아프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생기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이 출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2학년 친구들, 1학년, 2학년을 돌아봤을 때 아, 뭔가 기재가 많다. 응? 진짜 아파가지고 좀 빠진 거 말고 무단 지각이 있거나 또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정말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하시거나 면접장에 가셔서 지난날에 저를 돌아보며 반성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로 변명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그런 기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상당히 종합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수상인데요. 이 친구는 상도 굉장히 많이 탔어요. 전체 개수를 보면 37개입니다. 제가 수상 말씀드릴 때 교과 우수상이랑 개근상이 따로 이제 부여돼서 기록되는 학교들은 그거 2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내신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교과 우수상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활동상으로만 37개니까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참여한 것만 해도, 그 많은 대회에 참여한 것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데 거기서 우수성까지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사례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교과와 관련된 거 보면은 제가 경시대회류를 다 그냥 전공에다가 같이 묶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회 경시대회, 뭐 수학 경시대회, 영어, 뭐 어휘대회, 한국사 경시대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스타일의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한 게 총 7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로 넘어왔을 때 전공과 관련된 것들도 소규모로는 경제 분야 이제 들은 친구들끼리 경제탐구 대회 했던 게 2개 수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나 경영 분야와 관련한 그런 주제들로 주제 발표 대회, 탐구 대회, 보고서 대회, 토론 대회, 논술 대회 등등 해서 총 6개의 수상을 탔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여기 보면은 적극적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꼭 전공과 관련된 수상만 아니라 뭐 외국어 말하기, 독서 대회, 모의 유엔, 또 동아리 활동으로도 그 1년간 포트폴리오 그 어떤 활동했는지 정리해서 내는 그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 또 뭐 체육도 잘해가지고 그것도 상을 탔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상 자체가.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고 분야를 가르지 않고 골고루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까지 이끌어낸 그런 적극성이 보이고요. 또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모범상도 2번을 타고요. 또 학년에서도 학년 모범상, 또 학급에서도 하는 모범상 이렇게 탔는데, 보면은 이게 다 뭐 선생님들께서 평가한 기준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특히나 이 학급 모범상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친구들이 다 같이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서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학생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 수상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수상이 많은 편이에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율활동입니다. 이 친구가 임원한 거 보면요, 1학년 때는 학급회장을 했고 2학년 3학년 때 전교 학생회 회장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학생회장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리더십을 전부 평가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2기, 3기 수험피플들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학생회장이든 학급회장, 뭐 반장, 실장이든 아니면은 부실장, 부회장이든 내가 1인 1역이든 자리를 임원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임원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리더십을 다 평가받기 어려우니까 임원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했다는 그 사례를 반드시 남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도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 친구가 지금 회장 되기 전에 학교 축제가 상당히 좀 학교가 좀 저조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 축제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했고,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축제의 그 부스 같은 걸로 나눔 장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아나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물품을 기부받아가지고 재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기부하는 그런 형식의 기획을 해가지고 요거를 성황리에 맞추면서 기획력과 추진력과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가보면요. 동아리 활동은 이 친구가 1학년 때 한 번은 수화 동아리를 1년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 자율 동아리로 경영 경제 동아리를 개설을 해서 2년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와 관련한 활동은 여기서 조금 했고, 대신 상설 창체 동아리로 수학 동아리를 3년을 꾸준하게 했는데, 이 친구는 이 수학 동아리를 통계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동한 그런 바탕이 됐어요, 이 수학 동아리가. 그래서 3년간 수학 동아리 하고, 이 수학 동아리 활동으로 이 친구가 여기 뒤에 가보면은 그 개인 연구 활동으로 이 친구 학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을 좀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해요. 근데 그걸 제안하기 위한 근거로 학교 친구들이나 뭐 매점의 운영 시간이나 판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를 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계 수치를 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3년간 그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활동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이 수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화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나중에 뒤에 장애인 요양원에 이제 봉사를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 수화를 활용해서 뭐 노래 부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읽어주기, 그것도 수화로 우리 청각장애 분들을 위해서 그 수화 동아리로 봉사를 했던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동아리들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 지금 2기, 3기 수험피플들도 막 수화 동아리 했어요. 뭐 토론 동아리 했어요. 뭐 독서 동아리 했어요. 이건 뭐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서 다 쓸데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다 여러분 안에 내재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원하는 건 어떤 인재다?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그래서 다 쓸모없을 것 같지만 뭔가를 끌어다가 내 전공과 접목시켰을 때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수화 동아리 활동한 것을 전공과 융합시킨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과 융합시켜가지고 더 발전시켰던 그런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봉사활동은 교내봉사, 환경정화, 당연히 이제 과목별 내신 좋다 보니까 멘토링도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골고루 했고요. 친구 멘토 활동을.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은 동화책 번역 봉사 요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요양원 봉사 와서 아까 그 수화를 활용한 봉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총 시간도 보면은 되게 많이 했어요. 1학년 때 92시간, 2학년 때 104시간, 3학년 때 35시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학년 때가 좀 뚝 떨어져서 되게 적겠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3학년 때 봉사활동 35시간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요 시간들은 이제 요 교내 봉사, 외부 봉사, 개인 봉사랑 교내 봉사 한 것들이 다 합쳐진 총 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 봉사만 이만큼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K무크 강의 3개가 수강돼서 기록되어 있었고요. 경영 관련된 거,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 특징, 그 다음에 이 친구는 IT 분야와 관련한 강의를 들어가지고 경영 컨설턴트지만 나중에 이 IT 분야의 내용들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접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좀 되어 있던 사례입니다. 자, 밑에 내신이 슬슬 보이죠? 아, 교과 내신입니다. 이 친구 보면요. 국영수 4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때 1.0, 1학년 2학기 때 1.2, 2학년 1학기 때 다시 1.0, 2학기 되면 다시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1.1로 마무리를 해서 한 1.1 몇 뭐 요 정도의 총점 평균을 보유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상당히 높은 내신이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가 교과로 선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이 친구도 굉장히 아주 최상위권의 내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주요 과목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할 거 없이요. 다 거의 1에 수렴하는 그런 내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체육, 음악, 미술도 모두 A. 그리고 예체능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그런 사례입니다. 세트 가보면 당연히 전 과목 기재됐고요. 그냥 전 과목에 기재만 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 세특에 추가 독서, 개인 보고서, 조사 발표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시간에 어떤 문학 작품을 배웠다. 그러면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책을 찾아서 더 읽으면서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했다. 뭐 사회 시간에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더해서 조사 보고서를 해서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키워드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독서, 개인 보고서, 뭐 조사 발표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과목과 세특 뒤에 개인 활동들이 거의 다 붙어 있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그 세특의 키워드로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탐구력으로 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또 내신이 좋다 보니까 각 다양한 과목에 친구들을 멘토링 활동했던 것들도 세특에 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친구가 방과후 프로그램 충실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문학 방과후 프로그램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익 토론 요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진행된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렀던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 친구가 이 인문학 부분에 좀 강조된 것이 독서 특징이랑 좀 잘 맞물려서 어울려요. 그래서 보면은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1학년 때 32권, 2학년 때 28권, 3학년 때 이제 11권을 읽어서 70권 정도의 책이 기재가 됐는데, 제가 여기에 평가된 거 보면 교과도상, 전공도상, 비전공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골고루 과목들 교과에 독서가 다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로 가보면 그냥 단순히 경제나 경영 키워드로 들어있는 책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게 고전 필독서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부론, 그 다음에 뭐 국가, 자유론, 요런 내용들, 경제 경영의 아주 고전적인 필독서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이거를 그냥 20권 이상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비전공 관련된 철학 도서들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20권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왜냐면 이것도 철학서도 고전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논어,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 뭐 맹자 이런 그런 동양 철학 책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조금 특이한 거는 그 종교 관련된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뭐 믿는 그런 특정 종교의 책이 아니라 종교 자체도 좀 철학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게끔 다양한 종교 서적들을 이렇게 각각 어떤 걸 주장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좀 골고루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학생의 좀 독특한 독서 이력을 보여주는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가보면요. 키워드가 상으로 제가 표시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많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들이 그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성실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착합니다, 이런 인성평가로만 좀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급 내든 학교 행사시든 적극적으로 통솔했던 친구들, 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통솔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앞에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로 기록을 해주시면서 추천서 역할처럼 된 그런 사례여서 제가 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개인 연구했습니다. 개인 연구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학교 매점 사용 시간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운영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 요거 낸 거랑, 2학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멘토님, 제가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G2 하는데 저는 그냥 G1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를 하나 썼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분석해서 통계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렸을 때 소비자들이 더 확실히 우호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하는가, 이것을 통계 활동을 통해서 해본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 사회적 기업의 상품이랑 그렇지 않은 상품 주고서는 나중에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에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그런 보고서 활동을 또 했었고, 3학년 때는 또 모의 창업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제 주변 뭐 분석해보고 뭐가 강점이다, 약점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제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요거를 다 판단 분석해서 창업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연구했던 걸로 다 들어갔어요. 1번에도 이제 경제지표 분석하면서 경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 들어가고, 2번에는 학교 매점 활동이랑 그걸 가지고 이제 효율성 제고 방안 했던 걸 통해서 모의 창업했던 것까지 연결해서 썼었고, 3번은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축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인 이익으로 환원했던 그거까지 스토리가 연결이 됐고, 4번에는 물론 이제 다른 경영이나 경제 쪽에 내가 전문 학업을 할 능력도 있다. 그리고 난 리더십도 있고 진취력도 있다. 강조했지만 또 고대에서 항상 늘 강조하시는 공선사후 이런 정신을 또 한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에서 내가 인재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수화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좀 강조해서 썼던 그런 사례입니다. 면접 들어가서는요, 이제 토론 면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선발해야 하는 기준, 선발할 때 기준, 이게 본인이 또 학생회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답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류 확인 면접에서는 주로 이제 학생회 활동 어떤 큼직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한 거랑 창업 아이템 요거 모의 창업했던 아이템, 그다음에 경제 지표 분석하는 내용들로 주로 이제 질문을 좀 받았다, 활동한 거 위주로 질문을 받았다, 요런 분석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자체를 정말 바쁘고 충실하게 한 모습들이 생기부에 또 그게 또 이제 학생이 정말 충실하게 했는데도 생각만큼 잘 기록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활동한 것이 또 그만큼 생기부에도 잘 기록되어서 잘 드러났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의 수험피플 다이어리 사례와 함께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또 뿐만 아니라 난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혹은 나는 고려대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요걸 가지고, 이게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리지만 정답이라는 말은 없어요. 정답이라는 말은 없고, 아, 요거 보니까 내가 요 부분을 저렇게도 채울 수 있구나, 내가 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채워볼까? 라고 하는 어떤 아주 간단한 가이드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도요, 여러분의 하루를 제가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